안녕하세요. 감성화재 바이크송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계속 스페인 관광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는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10세기경 당시의 수도였던 톨레도를 방어하기 위해 성을 쌓은 곳이 바로 마드리드의 시초입니다. 그 후 1083년에 카스티아의 왕 알폰소 6세가 이를 탈환하여 임시 숙소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561년 펠리페 2세가 이곳에 궁전을 짓고 수도를 톨레도에서 마드리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드리드는 중세 이후 스페인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국제적인 도시의 위용을 갖추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드리드는 톨레도에 비해 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톨레도에 비해 규모가 크고 이동에 불편하고 도시의 분위기가 톨레도에 비해 현대적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좋지 않은 큰 사고를 당해서 마드리드 관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마드리드에도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방문한 곳 위주로 마드리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마드리드 왕궁입니다. 1734년에 스페인의 왕궁이 불타버리자 1733년 펠리페 5세의 명으로 마드리드의 왕궁을 신축하여 1764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사방의 길이가 각각 131m인 웅장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파리 루브르 궁전에서 영감을 받아서 완성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건축가 사세티의 설계로 정면의 중앙은 르네상스 양식을 기초로 하면서 에스파니아의 건축적인 요소를 도입한 스페인의 양식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에스파니아 왕궁은 남쪽 면의 좌우에서 앞쪽으로 돌출된 날개 부분을 1845년에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궁 뒤에는 넓은 에스파니아식 정원을 조성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규모가 대단하고 장식과 형식이 화려합니다. 한때 제국이었던 스페인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왕궁의 내부는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을 것이지만 자전거 여행이란 주제로 인해 내부 구경은 하지 못하고 대신 왕궁 주변에 조성된 정원을 돌아보며 사람 구경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결혼 야외 사진 촬영하는 대륙분도 계시고 조용한 정원에서 동안 민도 구경하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왕궁 앞 광장에도 가 봅니다. 정원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 바로 옆에 거대한 대성당 알무데나 대성당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수도가 1561년 톨레도에서 마드리드로 옮겨지자 스페인의 교회는 톨레도에 남아 있었고 새로운 수도에는 대성당이 없었습니다. 마드리드의 대성당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은 16세기 초에 논의되었지만 국내외 여러가지 문제로 건설이 연기되었습니다. 건축은 1879년에 고딕 양식으로 진행되었고 스페인 남부전쟁 때는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1950년에는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바로크 양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성당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봉헌한 1993년까지 완성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외부에서 사진 몇 장만 남기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마요르 광장을 소개합니다. 마드리드에도 유럽의 어느 도시처럼 광장이 많지만 저는 마요르 광장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마요르 광장은 가로 122m, 세로 94m의 장방형 공간입니다. 4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평범한 주거 공간으로 단순한 모듈을 반복하며 조금씩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당과 직접 접점인 1층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9개의 아치 출입문만으로 외부 동선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마요르 광장이 여타 다른 광장과 다른 점은 하늘과 인간이 공존하는 거대한 앞마당에 인위적인 통제가 가능한 문을 설치한 건축 공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곳은 중세시대부터 상인이 모여 살며 물건을 팔았던 곳으로 펠리페 3세의 주도하에 주요 행사가 열렸던 마드리드의 중심 마당이었습니다. 1620년 완공되고 나서 19세기까지 매일 시장이 열렸으며 투, 종교재판, 공연, 축제가 수시로 벌어졌던 정치와 축제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요르 광장은 마드리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각종 축제의 진원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열정을 발산하는 장소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광장에 마련된 노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고 싶었지만 혼자 하는 여행이라 왠지 민망할 것 같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관광객을 상대하는 상인들이 마요르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아치 출입구에는 밤에 멋있는 불빛을 밝혀줄 등이 건물의 첨탑과 마주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내에서 조금 외곽에 위치한 마드리드 시민의 축복이라는 장소 뷰엔 레티로 공원을 소개합니다. 17세기 펠리페 4세 때 조성되었습니다. 그때는 귀족들의 사랑방 구실을 했는데 지금은 마드리드 시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사실 공원을 가게 된 것은 순전히 유리궁전과 벨라스케스 궁전이라는 근대 건축물이 있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 이상으로 큰 규모의 공원과 아름다운 연못, 자유롭게 산책하고 싶은 것을 즐기고 있는 마드리드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크리스탈 팔라스 유리궁전은 1851년 영국 런던 박람회의 영향을 받아 1887년에 건설된 건축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건축물로 보셔야 됩니다. 유리라는 물질이 로마 시대부터 사용된 것이지만 이렇게 건물의 마감자재로 사용된 것은 1851년이 처음입니다. 그 시대로 보면 첨단의 건축물인 것입니다. 지금 봐도 디자인이 뒤처지지 않을 건물입니다. 야경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전혀까지 잊지 못해 아쉽습니다. 사람의 눈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쁘게 보이니까요. 젊은 여인들이 사진 촬영하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델같이 이런저런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유리궁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벨라스케스 궁전은 1883년 광물 전시회를 위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유리궁전 이후 30년 뒤 건물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건설된 건물을 보는 느낌입니다. 원형 아치, 돔, 타일 장식, 유리마감 등 다양한 시대 디자인이 혼합되어 있지만 품위 있는 여행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일제시대 건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는 골동품 보듯이 몇 개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도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건축물도 하나의 역사인데 역사가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마드리드시의 대표적인 상징물 시벨레스 분수입니다. 분수 중앙에 세운 조각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풍요와 자연의 여신 시벨레를 형상화한 것으로 광장의 명칭은 이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신 시벨레가 대리석으로 만든 수사자 2마리가 끄는 사륜 전차 위에 앉아있는 모습의 좌상으로 에스파냐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인 아스틴 벤투라 로드리게스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1782년에 네오클래식 양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도시의 자전거 이용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많은 분이 자전거를 아주 편안하게 이용하였습니다. 차량의 위협 없이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것에 부러웠습니다. 간간히 저도 한국에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타고 갈 경우가 있는데 참 고역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으로 인해 차도로 가기 불편하고 그렇다고 인도로 가자니 보행자에게 미안하고 자전거는 참 애매합니다. 우리나라도 편안하게 자전거가 도로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는 공해 유발도 없고 건강에도 좋은 이동수단이므로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주제를 바꿔 자전거 여행자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앞서 언급한 큰 사고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전거 도난당했습니다. 한국에서 여행 출발 전 도착 당일과 다음날 2일간 마드리드 시내에 있는 호스텔을 예약했습니다. 자전거는 분해하여 박스 포장 후 수화물로 보내고 마드리드 공항 도착 후 찾아서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아토차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참고로 공항에서 마드리드 시내까지는 전철도 있고 직행버스도 있지만 저와 같이 짐이 많은 승객은 버스가 더 편리합니다. 아토차역 외부 인도에서 보행자에게 불편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자전거를 다시 조립하여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후 예약한 호스텔로 이동했습니다. 아토차역에서 호스텔까지는 멀지 않은 곳으로 서울광장 부근입니다. 다행히 호스텔 건물 가운데 중정 같은 공간이 있어서 자전거를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자전거는 이곳에 두고 짐만 숙소로 이동해서 생활했습니다. 마드리드 여행의 일정이 변경되어 하루 더 호스텔에 묵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주말이라 이미 예약이 완료되어 어쩔 수 없이 다른 호스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광장 바로 앞 호스텔을 이용하였는데 이곳은 자전거를 내부에 보관할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대로변에 식은 장치를 하고 보관하였습니다. 자전거가 있는 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고 바로 앞이 서울광장이니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자물쇠가 체인 형식의 아부스 제품으로 체인의 굵기가 좀 가늘긴 했지만 자물쇠로 유명한 제품이라 안심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새로 이동한 호스텔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마드리드 시내를 자전거로 한번 달려보려고 자전거를 묶어뒀던 곳으로 갔는데 깜짝같이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호스텔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알려준 약도로 경찰서를 찾았으나 쉽게 찾지 못하고 겨우 경찰서를 찾았는데 경찰서라는 곳이 아주 작은 파출소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아무튼 사고 당일이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찰이 없어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후 겨우 사람을 만났는데 정식 경찰은 아니고 관광을 보조하는 단체에서 나온 분이었습니다. 어렵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서를 작성했는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현장 조사도 없고 수사의 의지도 없고 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실망이 큰 사고였지만 경찰에게는 여러 사건 중 하나의 사고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자전거 도난 사고가 제게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대만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자전거를 분실했습니다. 그때도 약한 식은 장치를 한 것이 원인입니다. 아무튼 자전거 도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럽은 자전거 도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진국이라 생계형 도난이 없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능하다면 자전거는 실내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부 보관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서
필히 자물쇠는 쉽게 자르지 못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자전거 여행을 준비할 때 자물쇠 선택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게 때문에 등급을 낮추었습니다. 후회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자전거 도난 이후 현지인에게 문의해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자물쇠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물쇠가 무겁더라도 굵고 강한 재질의 자물쇠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유럽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은 필수입니다. 본격적인 자전거 여행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제일 중요한 자전거를 분실하여 돌아갈까 배낭여행으로 바꿀까 등 잠시 고민도 하였지만 현지인의 도움으로 중고 자전거를 구입하여 다시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의 아픔을 겪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극복한 좋은 기억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던 마드리드를 뒤로하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지역에 있는 마드리드는 지옥과 천당입니다. 아픔만큼 성숙한다고 저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른 분들은 아프지 말고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많은 기대 바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성아재 바이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